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은? 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소식 등을 알려드리는 돈 되는 정보, 복지 세상 돈정복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챙겨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잘못하면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올해부턴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한 목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달라진 2024 연말정산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최대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인데요.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로 미리 떼어가기 때문에 1년간의 세금이 확정되면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 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더 낸 것은 돌려주고 덜 낸 것은 더 내게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영향을 주는 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는데요.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화면을 참고하세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감면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액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감면 세율이 다르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됩니다. 달라진 2024 연말정산. 1.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첫 번째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4년에는 이 과세표준 기준 금액이 1,400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율 상향. 두 번째는 문화비 소득 공제율 상향입니다. 그동안은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입장권 등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의 영화표를 샀다면 30%인 6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세 번째는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공제율이 40%였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공제율을 80%로 올렸습니다. 4. 공제한도 변경. 공제한도 구간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초과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7천만 원 이하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대중교통, 문화비 등의 추가 한도가 300만 원까지입니다. 7천만 원 초과는 기본 공제 250만 원에 추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다섯 번째는 신설된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인데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6.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세액 공제.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7.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퇴직연금 포함은 900만 원이 최대 공제 한도입니다. 8.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도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10.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 조합비도 15에서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 전략. 소득공제는 현금이나 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 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현금이나 카드로 1,0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율은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 25% 초과분부터는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해 공제율 30%를 받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로 공제율 30%, 대중교통 지출로 공제율 80%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부부라면 한 배우자의 공제 한도를 먼저 채우고 다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모든 사용 항목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하며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제 한도와 조건 등을 확인하셔서 최대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정복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